네, 어제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만약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렀을 것입니다.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선장, 결국 유기치사가 아니라 사기죄로 이렇게 밝혀졌죠. 일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1심과 2심의 달리 나왔던 판결을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준석 선장을 먼저 중심으로 보자면요. 1심에서는 유기치사죄가 나왔습니다. 예. 유기치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상대방을 유기한 거죠. 버린 거죠. 버린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살인죄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인 건 아니지만 단지 당신이 거기에다가 버렸고 죽을 걸 알면서도 그냥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기의 고의만 있었다는 건데 2심부터는 판단이 바뀝니다. 아무리 직접적으로 살인의 행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고 퇴선 명령을 안 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망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행동 자체가 그것이 바로 살인의 적극적인 행동과 같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을 해서 살인죄로 인정했고요. 대법원에서는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만 혼자 빠져나온 것도 거의 일반인들 봤을 때는 선장으로서 살인죄인데 다른 학생들은 그냥 안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더 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살인죄가 그냥 자기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의한 살인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이제 적극적인 행동은 내가 어떤 상대방을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칼로 찌르든 이런 식의 행동을 자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사실은 아이에게 밥을 줘야 되거나 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예. 주지 않고 놔두면 이제 굶주려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예. 경우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살인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봅니다. 대법원에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저도 판례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이와 같이 아주 유사한 사건은 거의 없었고요. 아주 형법 교과서에서 소개될 만한 부작위한 살인 같은 경우는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호숫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또 갑자기 수영을 하면서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에 허우적대고 있는데 구조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는 거죠. 뻔히 물이 깊어서 저 아이가 물에 빠질 걸 알면서도 글로 가는 걸 방치하고 그렇죠.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지켜보는 거 이것도 부작위한 살인죄. 예, 이런 경우에 그 삼촌은 조카에 대한 구조 의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지금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에 안에 있는 승객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퇴선 명령을 제때 하지 않으면 사실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작위에 의한 어떤 살인죄가 적용되고요. 특히 요즘 방송에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과실과 고의의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면 높은 건물에서 돌멩이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하려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던졌을 때는 고의가 되지만 맞아도 할 수 없어. 자기가 재수 없으면 죽겠지. 이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의사는 없었지만 예. 죽을 것을 알면서 던졌을 때 이런 경우를 하면 미필적 고의 이런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머지 선장 외에 항해사라든가 또는 조타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기치사인데 주목해야 될 게 이 3등 항해사 조타수한테 무죄가 나왔어요. 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냐면 이들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로 기소가 되었던 건데요. 이게 뭐가 문제이냐면 왜 이 선박이 매몰됐는가, 왜 침몰했는가입니다.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는 앞에서 이름이 있죠. 업무상 과실이에요. 예. 그들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선박이 매몰됐다 이렇게 판단을 검찰은 한 건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반드시 과실이 있을 수 없고 기계적 가람이 있을 수도 있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죄인 걸로 이 판결은 끝난 거라서 왜 이 배가 침몰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미지수로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이 사건인데 결국은 이대로 그러면 원인이 불명예 규명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남게 되는 판결입니다.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정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짐을 실었고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배가 흔들리는데도 흔들리게 놔둘 정도로 짐을 그대로 놨던 것.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침몰한 건데
침몰한 이후에 선장 책임은 있겠지만 침몰 전까지 침몰에 이르기까지는 업무상 과실 무죄.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